아이 공부를 내 의지로, 계획대로 내가 가진 열정만큼 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학년 부모님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네, 지나고 보면 가장 큰 착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하셨나요?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고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요. 아이에게 학원이 필요한 순간을 부모가 놓치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사인, 일종의 시그널을 아이가 보내는 거죠. 보낼 때는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캐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학원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엄마표를 계속 하던 경우에는요, 이제 부모님의 칭찬이나 꾸중에 시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님의 눈빛과 부모님의 무서움 정도에 따라서 학습량이 달라져요. 부모님의 열정과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모님이 쏟아붓는 돈의 크기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엄격하게 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야 공부를 많이 하니까. 또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도 해요. 많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고학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모님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 그게 무서워서 공부를 하거나, 부모님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줘도 그게 너무 행복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부모님께서 아무리 학원에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사주어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혹은 본인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게 고학년, 그리고 이후에 중학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학년 때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아이 공부를 내 의지로, 계획대로 내가 가진 열정만큼 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학년 부모님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지나고 보면 가장 큰 착각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는 아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학년이 된 아이가 부모님의 칭찬과 꾸중에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반응은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른이 밥을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춘기의 특징이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부모님께든 어른에게든 칭찬을 받기보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집에 계신 부모님보다는 집 밖에서 내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어른들,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이 계시겠죠. 이 어른들에게서 인정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때 느껴지는, 그때 진짜 막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때 그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너무 좋아서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초등 고학년 이후에 아이 주변에 아이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를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그런 분을 만나면 베스트, 가장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과도 관계가 좋지 않고 아이는 계속 인정받고 싶은 상황에 있지만 아이를 마땅히 인정해 줄 만한 어른이 지금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인정해 주고 이 아이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선생님과 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의 사교육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냈는데 교류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시스템은 인터넷 강의, 인강이죠. 그 다음은 학원비를 냈으나 선생님과 개별적인 소통은 어려운 대형 학원에 그냥 랜덤으로 배정되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어른들과 좋은 영향을 맺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시기 동안에 선생님과 원장님과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규모 수업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4명이서 한 타임에 같이 들어가면서 개별 진도를 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또 원래 정원이 좀 적은 편이라서 선생님께서 좀 깊이 있게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뭐 과외 수업은 맞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학원 중에서 찾자면 저는 대형보다는 소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아이가 이제 학원이 좀 필요해요. 이제 저는 부모님의 엄마표 혹은 아빠표 수업 이런 공부만으로는 저에게 충분치 않아요 라는 사인을 보낼 때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해도 공부 양과 공부 시간이 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 라고 할 때는 좀 지혜롭게 사교육을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해본 적이 없고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딱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수업을 듣고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도전을 받았을 때 기꺼이 해볼 만한 의지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는 부모님이 사교육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된 아이가 더 이상 엄마 아빠와 공부하는 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죄악이야, 난 절대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계속 집안에만, 집에서 엄마 아빠랑만 공부해야 돼 라고 이렇게 좀 벽을 치시는 경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계속 똑같은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똑같은 부모님과 똑같은 교재, 똑같은 학습 분위기에서 그 이상의 분량과 시간을 할애하여서 공부에 힘을 내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새로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뭐 양치기 하려고 학원 보냈는데 성공했어요 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요. 집에서 아무리 윽박 지르고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늘지 않던 공부량이 그런 사교육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아이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학원을 한번 시작하면 막 죽을 때까지 혹은 입시 끝날 때까지 막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중단한다, 혹은 아이가 힘들어할 땐 언제든 줄여줄 수 있다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에게 더 이상 부모님과의 그런 긴밀한 엄마표, 아빠표 공부가 먹히지 않는 순간에 그 순간을 어떻게 눈치채고 다음 단계로 좀 성장하고 점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단계에서 아마 부모님의 소신도 있으시고 또 아이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마땅한 학원을 찾기 어려운 그런 곤란함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거의 모든 형태의 공부를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표든 아빠표든 소규모 학원이든 대형 학원이든 과외 수업이든 인터넷 강의든 간에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모두 경험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공부 방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고등에서 내신을 잘 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으로 그 방식을 도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입니다. 큰 돈을 들인다기보다는요, 아이에게 어떤 게 맞는지를 시도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경험하시면서 겪게 되시는 그런 어려움들, 곤란함들은요, 지금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교육 활용하시면서 아이들 잘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